정치권에 금품을 줬다고 특검에 진술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정작 뇌물을 준 시기와 장소는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저희 연합뉴스 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승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현금 4천만 원과 명품 시계 2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도 수천만 원을 건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특검 조사에서 금품을 건넨 장소와 시간을 특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제3자가 줬다고 들었다, 누가 한 것 같다는 식의 추정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시기와 장소, 전달 주체, 정확한 액수를 특정하지 못하는 이 같은 발언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또 통일교 수사를 하며 신도들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윤 전 본부장이 금품 전달 시기로 거론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020년에 윤영호를 세계본부장으로 하면서 한국협회 또 세계본부 밑으로 넣어준 거죠. 그러면서 통일교 전체를 관리할 수 있게 된 거죠. 현재 경찰 특별전담 수사팀이 특검에서 넘겨받은 자료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이 전부입니다. 수사 첫날 구치소에서 윤 전 본부장을 접견 조사한 경찰은 해당 발언의 내용을 확인하고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물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차승은입니다.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재수 전 장관과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특검 조사에서 언급한 정치인은 모두 5명입니다. 이 가운데 금품을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 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으로 특검은 이들에게 뇌물죄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일단 이 3명과 금품을 건넨 윤 전 본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도 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까지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경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검토하는 한편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일정도 조율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윤 전 본부장을 접견해 3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는데 윤 전 본부장이 특검과 법정에서 했던 진술을 다시 따져 물으면서 의혹 제기의 신빙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뇌물죄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적용 혐의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지는 만큼 금품 액수와 대가성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소시효가 7년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2018년 사건은 조만간 시효가 만료되지만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이 통일교 금품 로비 사건에서 직무를 유기했다며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고발한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통일교 사건을 담당하는 특별 전담 수사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연합뉴스 TV 신선재입니다. 통일교가 정치권을 상대로 전방위 접촉을 시도해온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통일교가 이처럼 여야를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교류를 늘리려고 한 건 내부 분열과 국제적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인 위기 요인이 자리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통일교는 지난 2012년 문선명 총재 사후부터 후계 구도를 둘러싼 내분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한학자 총재와 문 총재 아들들 사이에 교단이 분열되고 대규모 자산 소송전까지 이어지면서 지도력과 재정이 모두 약화됐습니다. 종교계에선 이 시기 교단이 정치권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에 놓였다고 분석합니다. 여기에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격 사건이 결정타가 됐습니다.
총격범이 통일교에 대한 원한으로 아베 전 총리를 노렸다고 밝히면서 일본 사회 전반에서 통일교와 정치권의 관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는 통일교의 장기간 헌금 강요 등을 문제 삼아 2023년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했고 올해 3월 도쿄 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본 내 통일교는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본 교단 헌금은 통일교 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왔던 만큼 이 결정은 교단 전체에 타격일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처럼 국제적 영향력과 재정 악화 등 악재가 겹치면서 교단 내부에서 위기 타개를 위해 해외 교세 확장 필요성이 커졌을 걸로 분석됩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세계 본부장으로 한일 해저터널과 메콩강 개발 등 해외 사업을 주도했던 만큼 정치권의 힘을 등에 업고 사업을 성사시켜 교세 확장 동력으로 삼으려 했던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이런 교단 내부 사정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뒤 본격적인 금품 제공과 청탁 시도로 이어졌다 보고 있습니다. 통일교 측은 윤영호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이라며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방준혁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 내용을 일부 밝히면서 윤 전 본부장의 녹취록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녹취록에는 통일교가 대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에 연줄을 대기 위해 노력한 정황들이 들어있는데요.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통일교 전 간부와 나눈 통화 녹취록엔 여야 정치권에 연줄을 대려고 시도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대선을 앞둔 시점이자 한반도 평화 서밋 교단 행사가 열렸던 2022년 1월에서 2월 사이 세 차례 통화에서 두 사람은 해외 인사들과 여야 대선 후보 간 면담 주선 방안을 논의하면서 더 나아가 통일교의 영향력과 인지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인수위에 정책을 제시하거나 자신들의 스텝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더라 하자 윤영호 전 본부장이 청와대나 인수위, 그 이상까지 라인을 만들어 보겠다는 꿈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를 실제 실현하기 위한 정치권 로비 구상도 공유하는데 이미 접촉했거나 접촉할 대상으로 여야 인사 20여 명이 거론됩니다. 베팅, 후원, 보험, 어프로치 같은 단어도 등장합니다. 여권 측 접촉 창구로는 2개 라인을 지칭하며 노영민, 유영민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인사들과 당시 선대위에 있던 이종석 국정원장을 언급했습니다.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강선우 의원 등도 거론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윤석열 후보의 기획 플래너를 포함해 3개 라인으로 접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성동, 권영세, 이철규, 나경원 의원 등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여권은 친명과 친문계, 야권은 윤핵관, 김건희 씨 측근, 국민의힘 관계자 등 세 라인을 통해 접촉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겁니다. 다만 거론한 인사들과 실제 교류를 했는지, 통일교 내부 구상에 그쳤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몇 명이든 통일교의 신세를 지게끔 해야 한다며 우리가 그래도 캐스팅 보트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채연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재판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여야 정치인 접촉 관련 폭로 여부가 주목됐었는데 윤 전 본부장은 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네, 관련 내용 현장 취재 기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네,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선 권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출석해 증인 신문이 진행됐는데요.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자신의 재판에서 민주당 장관급 4명과 접촉했고 2명은 한학자 총재도 만났다고 진술해 이와 관련한 추가 폭로가 있을지 주목됐지만 폭로는 없이 신문이 종료됐습니다. 지난 10일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재판 결심 공판에서 후원 정치인 명단을 공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윤 전 본부장은 침묵을 지킨 데 이어 언급을 하지 않은 겁니다.
또 윤 전 본부장은 한학자 총재에게서 권 의원에게 전달할 돈을 받았는지, 한 총재에게 권 의원과 만난 걸 보고했는지 등 자신의 혐의와 연관되는 특검과 권 의원 측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통일교 행사를 준비하며 자신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어프로치, 접촉했다고 말한 녹취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맞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네, 오늘 법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심리도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신문기일을 비공개로 열었습니다. 내란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과 관련해 일반 이적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국가적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시도를 했다며 혐의의 중대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인데요. 윤 전 대통령과 여 전 사령관의 구속 연장 여부는 각각 오는 23일과 16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